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 10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하셨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종목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HB투자그룹 손여래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떠한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을지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이성웅 차장의 픽입니다. 첫 번째 심택을 시작으로 한화솔루션, 한국전력, 데브시스터즈, BH 이렇게 5가지 종목 준비하셨고요. 손여로 팀장의 픽은 이스트소프트, CS윈드, LG생활건강, 포스코케미칼, LX인터내셔널까지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오늘도 10가지 종목 공개가 됐고요. 궁금하신 점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이성웅 차장님의 종목인데요. 어떠한 종목일까요? 네, 심택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지난주에 장 끝나고 우선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상태인데 생각보다 주가가 오늘 3.5% 오른다고 하더라도 잘 안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심택의 실적과 그리고 실적의 내용 그리고 하방 시적 추정치까지 본다고 한다면 오늘 좀 급등을 해야 되는데 덜 급등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런 만큼 오히려 좀 주가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좀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 물론 이분 시점 본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환율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 PCB 쪽에서의 그 어떤 PC 수요는 좀 줄어들고 있지만 PC양 쪽 모듈 같은 경우에는 그 수요가 탄탄하게 좀 이루어졌다는 점이 이분 시점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PCB 부분 쪽에서 DDR5 제품군의 매출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본다고 한다면은 이 심택이 그 전에 어떤 고부가 가치 쪽으로의 PCB의 사업에 대한 전환 부분이 딱 맞아 떨어지는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때 영업이익은 지금 제가 봤을 때도 3, 4분기 합치더라도 2,400억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렇게 추정치가 높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PER 수준으로 봤을 때 5배 이하이기 때문에 일반 어떤 기판 쪽에서의 이 평균 PER로 봤을 때도 지극히 저평가 수준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메모리용 쪽에서의 패키지 기판의 수급은 제한되는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요 부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는데 오늘의 상승은 조금 지지부진한 상승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심택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손여로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 이스트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R툴즈라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다양한 소프트웨어, 보안, 포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AI 관련 종목이다라고 판단되는데요. 이제 R툴즈라는 프로그램 아마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거고, 이제 개인을 비롯한 정부기관, 기업 등이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안정적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저점 확인 후에 다양한 사업 모멘텀이 부각돼서 주가 탄력도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전망되고 있고, 저번 주 금요일이 외인의 좀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주 좋은 흐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YBM과 외국어 교육에 특화된 AI 휴먼 개발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학습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고, 저도 최근에 법정 교육을 받았는데 최현욱 아나운서님이 교육을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내도 해주시고 내용 정리도 해주시는데 진짜 아나운서님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나운서님의 목소리랑 얼굴을 딴 AI 휴먼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도 동조하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엔터테인먼트, 쇼핑, 교육 분야 등으로 다양한 메타버스 사업에 진출한다라고 발표가 되었었고요. 하반기에는 이 2020년 상반기에 투자했던 것들이 회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2020년 연간 실적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하더라도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 국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아직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안정적 실적 보유하고 있고, 아마 다양한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거래량이 곧 실리지 않을까, 그것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 다각화로 인한 기대감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이성호 차장님의 종목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주 2분기 실적 발표 나오면서 주가가 좀 탄탄대로를 좀 걷고 있는 오늘도 지금 1.14%의 강한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2분기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이 가성소다와 이 PVC 한마디로 이 화학 쪽에서의 이 본업에 대한 부분은 안정적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PVC 같은 경우는 건축용처 많이 쓰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금 현재는 비닐 장갑이나 여러 가지 다른 그 생필품 쪽에서의 수요처는 지금 넓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정소다 PVC 쪽에서의 매출 부분은 하반기 때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2분기 때 가장 중요한 실적의 포인트는 바로 태양광 흑자 전환했다라는 부분인데 그 전에 약간 우려감은 있었죠.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계속 올라가면서 이 원가 부담도 좀 있었고 이 중국 쪽에서의 기업들이 시장에 대한 침투하는 부분도 좀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그 하나솔루션의 이 효율적인 기술 개발 방식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걸 본다고 한다면 이게 모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일어났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제 긍정적인 그런 효과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쪽에서 흑자 전환 부분은 이 주가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서 올라간 것보다도 이 태양광 쪽에서의 깜짝 놀란 그런 흑자 전환이 가장 빛을 발휘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한 수요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서 관심 있게 봐도 계속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 부분의 흑자 전환에 대해서 조금 유의미한 성과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손여루 팀장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 CS 윈드라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두 번째로 저도 이제 해상풍력 관련 종목을 갖고 왔는데 우선 신재생 에너지, 해상풍력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그래도 성장성과 안정성, 그다음 주가 탄력도를 좀 고루 갖춘 종목은 CS 윈드가 아닐까 그렇게 좀 판단됩니다. 저번 주 목금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의 장세였다라고 좀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강한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어떤 민주당 상원의원 조맨친의 이제 반대로 통과가 어려워 보였던 이 그린 부양 안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발언이 주말간 나오면서 이번 주도 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의 좀 흐름이 좋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솔루션은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은 2, 4분기 또한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의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꾸준히 이어지면서도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해당 대장급 종목들을 매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어떤 추세가 너무 무섭거나 손절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막 상승하기 시작한 종목들에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해당 종목이 CS 윈드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CS 윈드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544억 원 규모의 수주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꾸준히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2022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는 업종 대비 저평가 영역 때문에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외인과 기관을 수급 체크하면서 모아가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수급에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이성우 차장님의 종목입니다. 어떠한 종목일까요? 한국전력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주식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지금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이 좀 뜨거운 감자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우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전기요금이 오르면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약간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올릴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무더위로 인해서 이 전력에 대한 수요 부분은 늘어나는 그런 큰 상황이고 지금 현재 그 연료 단가죠. 석탄에 대한 부분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한국전력이 적정 수준의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한다면은 그 전기요금은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유럽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요금 인상하는 부분이 제한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추세로 간다고 한다면 이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 부분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이런 그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 부분이 얼만큼 됐든 이런 이슈가 끝나야 이 한국전력의
그 한국전력의 어떤 투자 심리는 좀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영업 적자는 지금 현재 2분기 때 5조 이상을 추정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5조 이상까지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한국전력이 주가가 이런 경기 방어적 관점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 종목인데 뭐 이런 이벤트가 해소되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손연호 팀장님의 종목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네. 종목이죠?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LG생활건강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LG화학으로부터 분할이 되었고 아마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건데 이 아모레퍼시픽과 더불어서 이제 화장품 섹터의 양대 산맥으로 평가가 되는 종목입니다. 이제 화장품 섹터라고 하면은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아직은 확실히 사라지지 않고 이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중국에서 좀 재봉쇄 우려가 가능성이 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처음 나온 뉴스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간에 좀 충분한 약세를 보여주었고 이제 FOMC에서 기준금리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선반영이 되었고 추세 전환이 좀 발생했다.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둘 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실적 방어를 잘 해냈다는 부분, 아모레퍼시픽은 적자로 전환되면서 급락을 했고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2, 4분기는 1, 4분기보다는 실적이 다소 아쉽게 나왔지만 1, 4분기 기준했을 때는 실적이 한 10에서 15%밖에 약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보다 상대적으로 실적 방어를 잘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부분에 외인과 기관 점수를 준 듯이 점진적으로 저가 매수세를 넣어주면서 좋은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를 확인해 보면요. 어떤 이런 코로나19 재확산과 중국의 재봉쇄 가능성이 학습이 이력이 있다라고 판단되시 2022년 하반기에는 그런 재봉쇄 우려도 결국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면세 전발 실적이 결국 중국의 이런 재봉쇄 우려를 상쇄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2020 연간 실적 기준으로 저평가 국면에 가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뭐 하실 말 있으실까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없으시죠? 6글자였습니다. 6글자요. 알겠습니다. 시간 잘 맞춰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LG생활건강 한번 이야기 들어봤고요. 아모레퍼시픽이랑 같이 좀 부진한 실적 발표했지만 조금 다른 시장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1% 넘는 상승세 지켜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으로 이성훈 차장님. 네. 대부 시스터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이 뭐 쿠키런이나 여러 가지 모바일 그 게임에 퍼블리싱하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주가가 생각보다 어떤 이 게임 업종 안에서도 이 신규 게임 업체들 중에서도 실적이 작년에 흑자 전환하면서 많이 나오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주가가 생각보다 잘 안 가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한번 이 대부 시스터즈의 한번 매수 관점을 한번 고려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현재 뭐 쿠키런 쪽에서의 그 해외 쪽에서의 시장에 대한 진출이 뭐 마케팅 비용이나 여러 가지 성과 면에서 좀 약간 기대 이하로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안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7월 초부터 주가에 대한 어떤 바닥 다지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오픈 스매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뭐 개발이나 여러 가지 출시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는 상태로 좀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는 약간 추정치가 낮아졌지만 그래도 최근에 목표 주가는 7만 원까지도 제시한 상태에서 뭐 오히려 오늘 주가 떨어졌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한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 전에 마케팅비나 뭐 지급 수수료 부분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선 재무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무리가 없는 상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빠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대부 시스터즈 한번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팀장님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연호 팀장님 어떠한 종목일까요? 네, 제가 네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종목입니다. 어떤 시장의 뉴스를 체크해 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저번 주에 뭐 포스코 케미칼을 빼놓고 다른 종목을 논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차 전지 양극재 대표 기업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포스코 케미칼 입장에선 최근에 굉장히 좀
억울했을 듯합니다.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성장주의 대장 섹터로 불렸던 2차 전지가 제법 좀 약세를 보여주었는데 2, 4분기는 증권사 실적 전망치를 72.6%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GM발 13.7조 원 규모의 양극재 추가 공급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 탄력도가 상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질사라 지주사인 포스코 홀딩스에서 2030년까지 리튬 사업에 6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남모르게 좀 우려감에 좀 약세를 보였다고 하면은 실적을 보여주었고 그 뒤에 지주사가 든든한 후원군으로 버티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을 반드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되고 있고요. 저번 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에 들어온 다음에 어떤 추세 이탈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단기적인 외인과 기관의 물량수가 나오고 오늘은 시장 대비 굉장히 좀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은 제가 탑픽주로 소개해드리지 못한 이유는 기대 수익률을 높게 잡지 못한 부분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좀 기대 수익률 높이고 싶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포스코 케미칼의 뒤에 있는 소재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선은 연말까지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포스코 케미칼을 이번 주 조금씩 주워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저희가 종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중국 시장이 또 개장을 해서 중국 시장 함께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 오늘 0.2%가량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현재 구간에도 약세 흐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좀 낙폭이 더 깊어져서요. 0.6%가량 밀리고 있고요.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0.6%가량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2026포인트 선 지지라인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0.3%가량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고요. 국내 증시 역시나 지금 상승으로 전환한 모습이 좀 특징적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0.3%가량 상승하면서 2,45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2% 오름세 집계됩니다. 특히나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지금 매수로 좀 전환했다는 점도 특징적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시장 간단하게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올 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님, 네,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BH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역시 애플의 호시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이 애플 관련주들의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는 상황에서 역시 BH도 오늘 신고가를 다시 한번 썼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정도 가격에서 신고가라고 하더라도 급하게 주가가 올라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2분기 때 영업이익은 흑자가 전환했죠. 하지만 이 흑자 전환한 건 당연한 부분이고 이런 2분기 때 호실적은 3, 4분기 때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수요도 따라서 약간 성장률이 점체됐지만 하이엔드 한마디로 애플 쪽에서의 프리미엄에 대한 신작이나 이런 부분의 판매 추이는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애플에 납품하는 우리나라 특히 이제 LG노텍은 이제 모듈 카메라 모듈 납품하고 이 BH는 이제 FPCB 쪽에서의 비중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BH가 대표적인 애플 수혜주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북미 쪽의 이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의 확고한 고객사가 확보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BH의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차량용 무선 사업에 대한 실적 부분도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BH는 FPCB, 애플 이런 이미지를 떠나서 다른 사업 쪽으로 시점만 또 받쳐준다고 한다면 올해 하반기 때 어떤 큰 폭의 성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BH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 종목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종목은 LX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입니다. 어떤 투자를 진행하는 자원 부분, 그다음에 소재를 유통하는 신성장 부분, 그다음 물류 사업으로 구성되는 종합 상사 기업이다.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 원자재 가격이나 어떤 운송 가격 인상에 따른 수혜가 좀 강하게 발생한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됩니다. 1분기에 이어서 2, 4분기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주가와 실적이 비례하는 종목의 대명사가 아닐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외형 성장과 이익 증가가 긍정적인 면으로 부각된 부분들이 증권사 리포트를 찾아보면은 좀 의아하면서도 다행이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이런 증권사 리포트가 나올 때 피크아웃 우려가 혹시 뒤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LX 인터내셔널 관련 증권사 리포트 읽어보면은 이런 피크아웃 우려보다는
이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원달러 환율이나 유가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텐데 유가가 우리가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40달러에서 60달러 선이었는데 현재는 안정적인 가격대를 60달러에서 80달러 선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1,250원 이하로 내려가야 좀 안정세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사실상 현 위치에서는 그 가격대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합상사 기업 같은 경우는 2022년 상반기뿐만 아니라 2022년 하반기까지도 이런 실적 견조세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뷰가 있고요.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런 원가 방어,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한 인플레이션 해지가 균일하게 됐을 경우에는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연말 저평가 매도 여전히 또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탑픽 종목 선정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차장님의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BH 말씀을 들어가겠고요. 뭐 중근사 같은 경우는 35,000원 이상까지의 목표주가 제시하지만 또 주가가 또 많이 좀 신고가이기 때문에 짧게 10% 정도로 해서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7,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BH 선정해 주셨고요. 손여루 팀장님의 탑픽은요? 네, 저는 맨 마지막에 소개된 LX 인터내셔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성장주 반열이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에 조금 약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스킬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LX 인터내셔널은 연말까지 모아만 가도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것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32,500원을 설정해 왔는데 33,000원 이하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20% 구간인 37,500원을 잡고서 연말까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것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